남 다가오는 선거에서 말입니다. 2026년 6월 3일에 그리고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에서 한국에서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지사를 비롯해 시, 군, 구 단위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시, 군, 구 단위의 지방의원과 그리고 시, 군, 구 단위의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따라서 이 선거는 매우 중요하며 많은 선출직 공무원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에서 3년 동안 거주한 영주권자 중국 시민들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시민들이 유권자로 등록하면 중국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는 특히 2020년 4월 선거 이후로 선거 부정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다거나 적지 않은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무더기로 발견된다거나 그리고 3,190표가 연속으로 한 후보에게 가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6월 3일 선거에 맞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헌법 추가 항목 중 하나는 이른바 5.18입니다. 사회주의 의제를 추구하는 정당들은 공격적인 사건이 5.18을 헌법에 넣으려고 5.18은 5월 18일이 포함된 날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5.18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죠. 영어로는 종종 광주공기라고 부르며 한국어로는 단순히 5.18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논쟁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현재 권력을 잡은 이들은 이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폭동이나 반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애초에 불렸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언론의 자유 억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미국의 의회격인 대한민국 국회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폭동이라고 부르거나 북한이 개입했다고 말한다는 이유로요. 사실 그들은 이미 5.18 운동을 연구하던 베트남 전 참전 용사를 6년 동안 수감시켰습니다. 그분은 지만원 박사였고 당시 80세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청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에 그에게 했던 질문 중 하나는 왜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서사회에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입맛을 하려 할까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까지 통과시켜서 말입니다. 나아가 서둘러 그것을 헌법에 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검열 대상이 되는 또 다른 문제는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0%는 90% 이상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더욱 부럽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부정선거 조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은 혐오 발언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2025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단순선거에서 한국 청년들이 중국 국기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미단체가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국기를 찢었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조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북한파벌입니다. 검열되는 또 다른 주제는 부정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NEC는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말에 밝혀졌습니다. 통영선거를 불과 3주도 채 남겨두지 않았던 5년 5월 14일 코리아 시작하고 선거의 무결성을 요구해온 대선 후보 황교안의 계정을 민주당이 고발하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는 주제 중 하나는 국가가 196세 노인이 투표했다고 게시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이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할 때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북한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글을 쓸 때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촉구하는데 이는 진짜 경찰서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제목의 웹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북한이나 중동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 수호를 외치는 이런 대규모 집회를 뉴스에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행정부 하에서 목사들이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제8조차 받기 전의 일입니다. 정보 목사는 2025년 9월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시중 친분 세력의 정치적 폭동에 맞서 국가기도회를 조직한 선 목사는 보수교육자 후보를 국회에 초청해 연설하게 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선거권 위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수비적 수사에 소송을 출연했는데 이중 상당수를 논란했는데 법규에 기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제기했습니다. 그의 교회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안전 점검에 결국 풀려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정광훈 목사는 올해 초 1월 22일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한미 양국 국기를 든 기도회와 평화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회는 서울의 큰 광장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그의 교회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그의 교회 지도부는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이달 초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여러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콩의 공산주의에 항의하는 홍콩 시민들을 상대로 중국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전술입니다. 홍콩 일과일보 사주 지휘가이드 선수를 모두 체포, 기소, 수감되기 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비슷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국식 자유기반 정치와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은 번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식량이 부족한 북한과 달리 한국인들은 자유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으면서 반미와 반대합국 그리고 반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탑재하고 사회주의적인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본질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공산주의 중국의 위성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반자유 세력이 정부와 주요 언론을 포함한 권력의 지렛대를 장악한 가운데 이러한 단계적 결과에 맞서 실선에서 해가고 있는 중국의 애국권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우도 하베트와 니콜라스마두로 시아의 베네수엘라처럼 된 것을 지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 퇴출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의 석국 이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사고 조기 배경이 보조업체 언진에게만 의견을 표한 일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진의 바지선 리베로호가 사고 해역에 도착하기 30시간 전에 이미 다른 더 큰 바지선이 도착해 있었지만 배경은 투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귀중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해경은 언젠만 기다렸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심하게 비워져 잠수가 투입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절체절명의 급파이. 그러나 해경은 한두 시간 안에 서도 해역에 도착했던 주력부에서 수면척을 부르지 않고 언젠만 기다렸습니다. 언제 유배로 도착 30시간 전인 지난 4월 22일 오전 2개가량 인건은 현재 고령수와 도착했는데도 구조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허가조차 나지 않은 언니 리베로가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유효 시간을 상기하면서까지 언니에게 세월호 구조부에 독점적 권한을 준 혐의로 최상환 해경 차장은 14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상당히 척박한 시작 속에서 정말 시작까지 진행되는 상황인데 또 수고자를 지키는 상황인데 왜 비교하는 거야? 참 안타깝네요. 왜 양보하고 비교하는 거냐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이제 부모에 대해서 그 사고 당시 바로 뒤로부터 뭐 이제 계속 어머니도 보고 있고 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하지 않느라고 이제 9시간이 왔는데 문을 안 열어갖고 뭐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잘라내지 말라겠죠. 그러면 강원장께서 지금까지 많은 구조작업에 들어가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세월호의 상황을 비교하자면 초기대응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확실히 문제가 전체가 문제죠. 전체가 예. 어떤 전체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주부는 우리가 세다고 하나 배가 워낙 규모가 크고 옆으로 집혀가지고 그렇게 성체 바닥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시 또 배에 주변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배가 작은데도 그냥 옆에 있을 옆으로 누르면 바로 잘안 되거든요. 회의 같은 경우. 근데 이렇게 전체들은 법격이 많이 있어서 옆에 많이 됐어요. 그동안이라면 얼마든지 나의 시간을 필요로 안 해도 얼마든지 시간을 들어가서 충분히 배포를 하시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어떤 게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처음 보는 사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 한 장이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원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는 사진 한 장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라는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남시장의 성실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원진 기대로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과의 관계와 당시 연인과 회사가 그때 무슨 상황인지가 오늘 연극의 주제입니다. 당시 최상환 해경차장은 지난 2021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 수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1번 사진 밑에 빨간 사각형안의 글을 보십시오. 성남시가 2013년 4월 원진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본인은 한국 지점에서 원진에게 5억 원의 융자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5억 원에 대한 2년치 이자까지 성남시가 대출시키게 되었습니다. 주목해서는 해당 구조업을 하는 원진과 성남시는 정치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단 하나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발견도 없는 해당 구조회사에 5억 원단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고 그 이자까지 대신 성남시가 꼬박꼬박 납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더욱이 그 시점이 2013년 4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딱 한 달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2년 후에 세월호 사고가 터집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것이 원진이 그 세월호의 운명문제를 수납시고 더 못한 대략 장치 요원을 들고 다른 길을 생각한 것이 모두 세월호의 시기는 것 조차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 세월호는 연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문제입니다. 인간 장치 요원의 진행과 안전이 시기의 시정 문제가 되면 당시 연진은 세월호의 운명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 구조회사가 정치적 또는 사업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과 나눴습니다. 이재명은 또한 그 회사에게 금전적인 지원까지 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원진은 2004년 노무현정부 초기에 수중국하는 해양청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3년 후 IRC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합니다. 해양 수중공사 업체가 난데없이 여론조사 업체와 협력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또 시대기능원지 사업을 추가합니다. 이 사업들은 수중공사 업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중공사 업체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야 수평성을 운영하고 또 미국하는 인간들을 실현하는 일을 하는 생각들에게는 이런 수중공사 업체가 꼭 필요합니다. 가지선으로 옮겨서 실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원진은 수중공사 업무를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운영문제사업 실적이 전무합니다. 여기 해양이나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실적에 맞춰 2010년에 ISU에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ISU 회원사만이 운영문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 후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기다렸던 것이 그 운영문제를 수납시고 그 세월호의 중독으로 생깁니다. 같이 이사가 되어있던 시점은 운영문제원들과 다른 생각들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원진은 인명구조에 필요한 그 모든 골든 타임을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세월호는 결국 인명구조 없이 침몰하고 맙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무척 궁금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그동안 신조무시듯이 잘 보관해오던 세월호 수체 이유를 도처로 풀어버렸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정 기능을 비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 증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광주 5.18 기밀보고서를 90년 후에 해제하였습니다.
세월호 기밀 보고서도 언젠간 미국이 해제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이 뛰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세월호를 누가 침몰시켰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고철로 팔아버린 그 선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나 센서 수익까지 사진이 전환을 하겠습니다. A팀은 나무 작품과 되는 시설을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실현으로 이란이 샤이링 서비스를 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샤이링 서비스는 이란이 실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자폭형 드론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대규모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아집니다. 정부의 1차전에서 보고했다는 건 5월 초에 이번 기가 HMN 나무를 있습니다. 드론들은 일본 당국을 자칫 하면서 외판을 준비에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충격으로 기관시에서 파직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선원 24명은 긴급 대응에 나섰고 다행히 대형 유령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부상을 입었고 선체는 27m 수준의 파국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위험했던 이유는 공격 지점이 조금만 더 아래였어도 딱 튀어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형 상승 특성상 기관시가 뒤에 지역이 손상되면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당장 주변 손상을 입은 것만해도 피해가 발생해서 수리병원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살짝 한국 첫번에 가장한 중간에 고발인데요. 현재 정부도 추가 분석에 들어간 상태이며 다만 계획 공유를 영업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문제에 아직 수감에서 선택이 진행됩니다. 살짝 언제는 추가 압박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감정 국가대회보다는 강한 상위 피해 보상 요구, 재활방지 압박 등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이번 공급의 가능성이 비판하면서 한국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까지 그대로 내비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적극 보호하는 무엇보다 대응에 대한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현상 상태에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충류들을 다양하게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YH에서 특수전 해결을 진단하던 한국 상태의 예비용 기술을 소비 지역에는 청년 아이들과 진단하는 끝까지 VIP적 상태를 전하는 기술을 준비하는 특수들을 전부로 공부해 판단했습니다. 관계에서 이 상황자들과 요청들은 오스팔은 중국 명의의 북한 공작자들하고 김대중 대변인 합동으로 한국합작전 40년 넘게 미국 시장에 의해서 북한 남당과 불한 마이크가 박수하고 오인한 판결에 대해 평론하는데 대한민국 전쟁 시대에 대한민국에 발생했던 모든 국가 안보 상황은 전부 북한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관여하십니까? 나는 시야에 내가 어떻게 그런 거라 북한이 나왔어요. 국가에서 기능이 국회 있어. 2026년 5월 10일 주민과 해결된 중국의 해결가 발표가 됐어요. 5.18 사태는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하는 북한과 김대중이 합작 국가 반란 발표를 내렸습니다. 딱 김대중하고 노무현 두 사람이 집권을 통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파들은 사기가 작곡가를 현재 중국신화를 불사하기 위해서 노사문을 보면 국민들이 이걸 안 해야 되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사입니다. 지금 광주 5.18 사태가 발칵 뒤집어지는 충격 폭로가 터졌습니다. 지난 5월 5일 토요일은 광주 5.18 국기 현장의 연단 IS입니다. CIA는 나갔다라는 충격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이전 CIA 요원의 증언으로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소상하게 폭로했습니다. 또한 김경재 전 총재도 광주 5.18 때 북한 말투 수공작원 춘향이 해방 지역을 급습했다고 충격 폭로했습니다. 동영상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1980년 58 당시 광주에 내려온 북한 공작대 명단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제출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묵살한 것을 미국 중앙정보국이 알고 있었다는 전직 PKCI 요원의 충격 폭로 증언이 나왔습니다. 40년간 한국의 미국 정보요원으로 묵직한 대공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누구보다 가까이 접근하며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직접 조사했던 마이클 조지오 총재 정치학 박사는 지난 17일 한일보와 만나 같은 인터뷰에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이같이 충격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이 박사는 1985년도부터 1995년까지 10년 동안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정무관과 북한 담당이 안보협력 조정관으로 일할 때 많은 탈북자를 신문할 때 유치된 사건이 땡땡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북한 정부의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외국의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북한의 대대와 김영삼의 발전했다는 제목으로 북한이 발표하지 않고 세계 물어버리고 시장입니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는 한장엽 비서의 얼굴 내용을 최근 알게 된 경위와 출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고 정보소식통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질문하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박사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땡땡명에 감염한 자료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지난 1999년 김대중 특사로 북한에 갔을 때 평양 시민이 공연사에서 광주에서 행사하는 공연사들의 반응을 봤다고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지낸 서울시 야나논의 공식 고위당 전 편집위원에게 충격 증언했고 이 내용은 2023년 5월 KBS 처음 보도됐습니다. 이자는 김경재 전 총재에게 마이클 박사가 밝힌 플러스 진술을 요청했으나 그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총재는 맹가본 남방 북한국 가문을 관계에서 11일 전이라고 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한강한 맹가를 진행하는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나는 사실 그는 안 해봤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지점에 관해서는 한강현 전 비서가 만명했던 그 무력이라고 오래전에도 주장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이 박사는 지난 2023년 10월 한국 기자와의 스카이대회의 인터뷰에서 1980년 58년 1979년 대통령 선거를 유화로 북한 그들이 그 지점을 내렸고 2, 3일로 나는 북한 공작대가 대상으로 광주의 18기 이야기를 기자 연구를 주로 공작한 정부와 함께하는 북한의 대장공작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40년간 CIA 정보 당국에서 한국 담당 요원으로 근무한 이 박사는 분명히 KA의 폭파 사건과 90대 비일 사건, 미얀마 아웅산 수도 등 북한이 끔찍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들의 발달 경위와 여유를 파헤치는 데 관여했으며 5.18 역시 직접 조사한 워싱턴의 최초 보고한 정보 당국의 실패했습니다. 북한 대남 작전 구체화 첩보 입수, 미국은 이미 수요 예상했다고 이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는 한국에 있는
잠복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은 1980년 정월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시점은 처음 공개됐습니다. 당시는 고선거동당 단합공장 정치력도 기밀성과 지급법에서 공작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잠복 간첩의 성격을 재묻자 이 침대에서 와 있는 간첩들이며 북한은 고정 간첩과 잠복 간첩을 합쳐 혁명형량으로 지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초 지령이 하달된 뒤 몇 개월 동안 계속 2인조 3인조로 침투한 뒤 남한에 잠복돼 있었던 간첩들이라고 구현했습니다. 실제 5.18을 앞두고 북한의 침투활동이 일성을 부렸습니다. 1980년 3월 25일 포항 앞바다로 침투한 북한 간첩에서 70년대 공격을 받고 10월에 북한 간첩 8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3월 23일 북한군의 침투 3월 27일에는 강원도 침투기 장군기 출현을 중단했습니다. 이 정도 당시는 1979년으로부터 북한의 프리덤연의 위치가 도착했습니다. 이전부터 북한의 동태를 주시해온 미국은 이 시기 북한이 남침에 대비한 훈련대 훈련에 돌입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북한의 고질적인 남침 계획 정도로 파악했으나 김준일의 동태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서 예사롭지 않고 보고를 중요하다니다 라이프 박사는 북한 중앙장군을 구체화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수신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77공 수여단과 특전대가 후려대원 보다 워싱턴의 장군을 했습니다. 외국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미국 정부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기존에 따르면 1980년 5월 10일 전선 중앙정부 국회의장은 5월 6일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특별한 기소를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가 승리를 기했습니다. 이때도 우리 정부는 정치공무원을 중앙정보부 기자들과 있었던 특별한 기소를 기획 결과를 보고한 정부는 북한의 지금을 명령 대정의 기소를 수행합니다. 마이크 박사는 정부시민 사이에서 시민과 기업을 불안하고 싸우게 만들 수 있는 인간만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혁명운동에 관한 유연성은 가능이 됩니다. 아파 박사 외에도 그만하겠대 중에 내려왔던 장군들이 뒤로 돌아가지 않고 발표하고 있다가 강주에 흔들다면 1980년 4월에 벌어진 폭탄피해도 시간에 가장 사실을 확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마이클 이 박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기밀 해제된 외교조문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증거가 없다면 내가 보고한 건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하지 않았고 대남공장 특공대로 서술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무부에서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5.18은 김대중 추종자들과 북한 민간 공작대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밀리터리 군대가 아니라 에이전트는 간첩이라는 뜻이라고 보충했습니다. 이어 대남공작단을 구성하면서 군인 북한 인민군이 차출되기도 했지만 조직 자체는 민간 조직으로 꾸려졌고 확산된 이들은 수부대원들보다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고도의 훈련을 경유했던 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이 박사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외교문서를 아자리 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5.18 시점에 남침하지 않고 대기했다는 문장만 보고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정보분석의 기본이 안 된 처사라고 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정확한 것이잖아. 내가 이국수의 최초 작성자이자 보고한 당사자라면 북한은 수군 남침 계획을 먼저 수립한 상태에서 민간 공작대를 난파해 고정간첩들과 흡수하도록 계획하고 손에 옮겼고 이 사실이 기록된 CIA 보고서를 그대로 국무부가 외교정문을 만들어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이 박사는 공작주가 주도한 그리고와 교도소 수색에 관해 4시간 이내 문화도에 그리고 40곳을 유출했다는 것은 결코 시민의 주장처럼 부발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내가 알다라고 사전답사를 시정권을 다 확보한 지원수로 시작부터 공방했습니다. 이 점에서 학교적인 신고자는 필요 케이스가 전술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다며 고도의 훈련을 하는 북한 공작들도 맞선 환경에서 실수한 사례들이 누수됐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이 박사는 예비로 옮기고 44곳을 부수고 5,400 설정에 기회를 했으며 트럭 3대분의 특전과 4번 도화선을 탈취했다며 170여 명, 403억을 포함해 2,700여 명 교수가 수용된 방기교도소를 야만에 파사탈에 수급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북한 민간공작대가 주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건을 절대 민주화 투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한 이 사건을 언급할 때 한국 시민을 모두 싸잡아 학교들이었다고 단정해서만 되지만 김대중 추적 세력과 공자로 행사하는 인간들을 구구한 시민교육화가 법리에서 만나는 그래서 힘을 쉴 수 없는 민족 반응 세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주 시민이 박주 시민으로 쌌다고 가서도 반대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이 박사는 이전에 만약 사람의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조사한 대로 통상 지식 시민부 가운데 80년 안아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 현대화 사업으로
진압군 비영군에게 M16이 지급됐고 무기고에서 탈취된 총기는 카빈 수준이었습니다. 총구를 아래로 향하게 거꾸로 맨 것도 북한의 계획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남한에는 심지어 꿩을 잡는 포수도 총구가 하늘로 개머리판이 땅으로 가게 맨다며 개머리판을 거꾸로 맨 것은 북한 공작조가 북에서 하던 습관대로 착각해 실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 이 박사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북한 특수군이 5월 27일 납치한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은 1980년 여름 이전에 남조선 해방을 위한 대사전을 인천대교 서울과 남한산도에서 시작할때는 주가도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투쟁으로 확방할 것이다. 이 불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기민의 방식이 뿐임 조선에 무력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때 북한에서 17공수여단과 특전부대를 남하해 비교적 조직에 충분한 조국 국민의 기업을 완수하겠다는 정보를 해외 뉴스 워싱턴 보도에까지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같은 날 새벽 비영군이 전남도청을 수복함에 따라 특수군 투입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두환 원사령관을 끌어들일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는 연이된 국가안보가 힘들어왔던 시기를 일으키나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 수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무 관련이 없는 전두환에게 광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 씌우는 것만 봐도 북한은 광주 시민에게 총을 쏘고 여군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광주 5.18 사태에 대한 마이클 박사의 충격적인 무기고 세계 전술적 치밀함, 거꾸로 맨 정부의 습관, 그리고 하민 중에 희생된 시민의 이후 정황 증거들은 5.18이 단순한 민주화 운동을 넘어 북한 노동당 연합공단 정책 주민이 기획한 지시랑 현명한 계획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리예보가 지난 4월 5일 단독 5.18 때 북한 말고 특수공작원 시정 광주와 수시를 대북 북선 김경재라는 기사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불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김경재가 한국자유주연맹 김재가 58 당시 광주 순대평에서 북한말투를 쓰는 고시령 특수공작원이 광주역 불수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가로막혀 길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국제적인 신문을 처음으로 보입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최근 승리예보와의 전환 독일과 5.18 정신을 헌법판에 소속되는 당시 국내 남북과 제도자가 반대해야 하는 인정하기 없이 헌법에 포함하는 것을 풀어보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 같은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전 총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새천년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99년 김대중의 특사로 북한에 다녀오는 2000년대 들어 새누리당 국민이 전신으로 당적을 바꾼 뒤 2011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냈고 현재까지 외국 활동에 흥신해 오고 있다. 김경재 전 총재는 5.18 당시 광주 승정역에 50여 명의 일본의 군인들이 들이닥쳤는데 전부 군처럼 보이는 것이고 계급장 다 있고 총을 다 들고 있었다며 이들은 광주역으로 쳐들어가겠다며 기차를 대라고 했고 광주 주민들이 깜짝 놀라 도저히 못 간다고만 해서 요곡절 주변 상황을 불발된다고 직접 확보했던 증언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대다수 총을 거기에 놔두고 사라졌는데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이들은 말을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이분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더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만원 박사가 얘기했던 600명은 아니었어도 한 10명 정도의 한반도 특수공작원이 왔을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때 영화의 통화에서 한반도는 아무도 싫어할 테는 것 주연 영화의 제목에서처럼 수련을 받은 요원의 이유로 사용했다고 보충했습니다. 송정역은 1980년 5.18 시절에 일지명 2009년 송정역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늘날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는 기차로 35분, 차로 20분 정도 걸린다. 다만 이 공격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는 광주가 어떤 다른 세력에게 점령됐을 때이지 아니면 비영군이 장악하고 있을 때이고 타이밍은 정확하지 않다고 했고 6.25 사건 24단 지휘차량 탈취 사건 전위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 점은 애매하다고 보도했다. 시위대가 남한의 도시를 점수했다는 뉴욕타임스 1980년 5월 22일자 헤드라인 아래로 우리로부터 우리를 탈취한 공격들이 차가 있고 결격자는 위협받고 있다는 부제목이 달려있다. 사진에는 전두환 기적이라는 수상입니다. 우파 관점에서 5.18을 연구해 공격자들과 신원공격까지 여러 층을 추진했다. 시민군이 대원군에 의한 집단 발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980년 5월 21일 아침 광주에 도착한 80가당 90여대 시민군과 집단대가 분명히 특정수준이 대한민국부터 비스기를 강화시켰다. 집단 발표가 사기극이라는 주장의 공식 전장한 국민에게 널리 인식된 어머니방기 사건에 앞뒤를 따게 관한 이해를 보다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폭격이 없었기에 발표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없었다. 4일 전인 5월 14일 광주 국민관 중심사에서는 폭격이 수상한 남성 2여 명이 전투체육의 말풍사 중인 경찰
장교 2명에 의해 목격된 정도 공개된다 했다. 전남한 사람 군대들이 수장까지 날아오라는 표현을 썼다는 지문도 확보됐다. 또한 파수 경찰서에서는 시장에 갇힌 그들을 빼내려고 무장비한 800명이 총을 쏘며 습격했다는 정부 기록물도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정부조사위원회에 의해 발굴된 2024년 6월 공식 보고서 소수 의견으로 공개됐다.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전교사 전투교리 발전부가 국회가 전투교도소를 습격해방 지령을 수차례 청취했다는 5.18 연구가의 분석된 것입니다. 시신을 맹쪽에 끌고 다녔다는 사단 답변 참모에 잡힐 진술서도 취재 과정에서 발견됐다. 로프로 목을 묶고 트럭에 매달아 시내를 끌고 다닌 것을이라는 24단 답변 참모에 잡힐 진술서. 좌파 정권의 정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24단 차량 후보부대 기습 상황 보고 반전기 탑재에 기재된 당시 감정이 피해 상황 매달의 실종 운전수는 학교들에 의해 피살됨이라고 기록됩니다. 육군 2군 사령관도 간첩 침투 실태 보고받았다. 5.18 당시 우리 군이 북한의 침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 군 당국이 의심한 정황은 곳곳에 있는 기록들에서 확인된다. 취재진이 확보한 1981년 5월 22일 발간 육군본부 교훈집 63쪽에는 1980년 5월 23일 육군 사령관은 참모 답변에 의해서 광주 지역의 남북가 중에서 가발 사용자와 운명한 나누기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게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라고 자처하는 자 20여 명이 있는데 국교의 침투를 의심하는 실태라고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도저히 순수하고 순박한 대다수 광주 시민의 성정에서 비롯된 일들이라고 진정한 일들이 거듭이 자행된 것도 기록들이 있으며 자편향된 정보조사는 이 문제를 깔끔하게 다루지 못한 것이 밝혀집니다. 무려 40여 년간 순수한 광주 시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암호한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 실체를 벗기고 전모를 낱낱이 드러내야 했지만 정보조사위가 그동안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코만도 신형 직원과 관련한 이번 인터뷰에서 코만도 있지 않으면 북한들이 정확하고 광주의 무수면 코만도 있지 않냐고 정확하지 않다면서 그런 문제를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열어야 한다고 제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동안 김경재 전 총재는 5.18 총기 광주의 학생과 시민이 향한 성격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주장했다. 이는 북한계의 가치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민주화운동 자기가 안다고 봐온 보수인과 5.18 연구가들의 관점과 크게 차이가 있다. 김경재 전 총재는 한남 기반으로 국회의원을 진행하는 법률도 원로로서 5.18과 연단이 문제되지 않고 광주시장 국회에 승정하는 현실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합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이재명 정부 여당의 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면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는 광주의 진정한 영웅은 진정한 영웅으로 고시될 광주호의 회원과는 안한다는 가짜의 공간을 빼앗가면서 광주를 깨끗하게 만들고나 다음 헌법 전체에 우리는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 김경재 전 총재는 기자가 스카이데이 시절 5.18 평양 개입시위를 취재할 당시에도 여러 차례 민주화운동에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들었으면서도 동시에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서 우리나라 안에서 얘기했었다. 그보다도 정부가 이번에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5월 21일 전후 무려 신혼 남성들로 실업 대상의 장정들이 해남 경찰서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있다. 앞서 김경재 전 총재는 지난 1999년 김대중 특사로 북한에 갔을 때 평양 시민이 애국열사를 해서 광주에서 전사한 인군 애국열사들의 간유를 받다고 폭로했고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지낸 서옥식 야노노님의 당시 부회장 겸 편집위원이 2023년 5월 뉴스에서 이 내용을 처음 보도했다. 전 총재의 기억장청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10월 30일 광주고법 민사일부 고법판사 이영 교수님 장교 김만영 부사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등은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는 문구를 처음 법적 기록에 적시했다. 이번 소식 잘 시청하셨습니까? 정성산 TV는 2024년 9월 20일 정부 수익경제에 따라 14개월로 2026년 시대로 바뀔 수 있는 일방되었습니다. 정성산 TV는 한방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매우 없습니다.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정성산 TV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정성산 감독께서 직접 상품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간절히 열고 바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디엇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어 이디오테스 정치판 신감자 자신의 이름만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디오테스를 덕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영문모를 법률이 수위 제정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4년간 발의한 법안의 수는 약 2만 5천 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 영국 국회의 650여
서울시 포함되었을 때 나설이는 없습니다. 수도권 거주자, 영국 거주자, 대기업 취직자 등이 다음까지 시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정부가 직장인 대상으로 시스템을 건드리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목소리를 낼 줄 알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자고 이런 게 없다고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면 분노는 따라올 것이고 그 분노는 여러분을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주권 가진 국민이 관심받지 않으면 나라는 자정할 힘을 잃습니다. 국민 여러분, 화이팅! 힘냅시다. 관광지시 안에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문재인 일본 때 덩어리가 시커멓게 복사용지가 이만큼 쌓여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칸이기가 있는 이게 시대특별이고 이거 크게 접어주세요. 왼쪽에 원고지 형태로 칸이 있는 그 칸을 띈 거고, 오른쪽은 노트 형태로 칸이 없는 줄만 있는 그 이제 완전히 그 두 개는 다른 건데 이거는 가짜라고 그러더라. 가짜 용지에 투표를 했고. 그래서 없답니다. 개편날 참관인으로 가서 봤더니 그거가 나왔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나와서 사진을 본인이 필요한 거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야 이거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네. 그런데다가 문재인이라고 덩어리 복사 용지 같은 게 덩어리 나왔어요. 그 사진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복사 용지다가 제가 보지 아니한 여백이 인쇄 참 원고지가 되었는데 덩어리 그냥 없는 이런 거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리고 저 할 때는 플라스틱 통에다가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갑자기 부직구에 담겨있는 그 가방을 보따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한 거 갖고 와서 교부장에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사진을 사진을 부직표 가방이 있고 그 가방엔 담궈서는 안 되는 사진인데 네. 그걸 찍으셨고요. 네. 이건 뭐 이게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사용지죠. 남자들 사과가 없지. 남자들은 이때는 사건을 했죠. 섰죠. 용지에 섰죠. 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4월 29일날 사퇴를 해서요. 4월 29일날 사퇴를 하고 5월 1일인가 4월 30일날부터는 어제부로 YTN에서 어제부로 남재준이 사퇴해서 오늘부터 일제히 복사가 인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퇴라는 글자가 남재준 후보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퇴라는 글자도 없었다는 거는 이거 네, 이거죠. 이게 그 적지가 않은 그 뜻이에요. 이거를 지금 표현을 다 찍은 거예요. 네. 무슨 후보를 찍은 거예요. 네. 근데 적지가 않은 표현지가 네. 댓글장에 뭉쳐지고 있는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다 복사. 다 복사해서 복사하는 건 뭡니까? 인쇄된 거죠, 인쇄. 인쇄된 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시커멓게 다 인쇄되고 저희가 할 때는 아니, 지금 빨갛게 지금 아니, 찍어서 줘야 된다. 이제 도장이 빨간 도장이 투표장에 가면 이제 거기 사진소에서 빨간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마다 도장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빨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온다. 네, 근데 그거고요. 그다음에 QR코드도 그거리고요. 그거리고 남기는 상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이 나오니까 외국에서 왔어요. 저희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외국에 보면 현지 봉투는 이렇게 현지 봉투는 22.5cm예요. 25.5cm인데 현지 봉투 이 봉투는 28.5cm예요. 이게 28이고요. 현지 봉투는 22예요. 들어가면 접어야겠죠. 지금 우리가 접듯이. 현지공보다 이거가 있기 때문에 접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럼 접어야 되는데 이거는 접지 않는 게 한 번도 없는 편안한 게 그대로 나왔다. 네. 근데 제가요, 유재수에 가서 확인했어요, 유재수한테. 저 목사님들, 상대방한테 나와서 제가 직접 목사님한테 확인을 했더니, 목사님도
저와 같이 여백이 없는 아주 적은 노트처럼 지처럼 여백이 없는 거 아주 적은 거예요. 다 녹음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효고 가짜다. 그래서 재판소송까지 걸어놨죠. 저희들이. 근데 기각을 해버렸어요. 재판에서. 재판 기각이라는 건 이제 서양기 목사님이 재판을 같이 네. 모구대선 그 사대공에서 장성환 목사님, 그때는 대통령이 다 같이 이제 기각이라는 건 했다는 거예요? 네, 진짜죠. 그냥 축하해버린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증인 한 5명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증인이 안 해주는 거예요. 조수재판이라고 1분 걸려서 2017 뭐 5구 대선 대통령 선거 뭐 이거 딱 하고 뭐 기각 바꿔야 돼. 그러고 딱 1분 걸려서 그냥 도망가듯이 가더라고요. 어떡한 거지? 네. 딱 1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촬영하려고 촬영 못하게 경찰이 쫙 하거든요. 그때부터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서 대대적인 부정투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의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리에는 문상부라는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2019년 1월에 지금의 조혜주에게 물려주고 현재 문상부는 문재인에 의해 한국선거협회 이사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문상부는 지난 2017년 대통령 부정선거, 2018년 6.13 부정선거의 원인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피해자 조혜주와 함께 부정선거를 도운 자입니다. 그 정황 증거가 지난번 저희가 올린 영상 제목 중앙선관위 전 상임위원이란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몇 대 선거별 사전투표율을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간단한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그 선거 때부터 갑자기 사전투표율이 2배가 훨씬 넘어갔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도 수백 수천만 명의 인간들이 흐른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이 지난 19대 대선, 6.13 지방선거 그리고 4.15 총선이 모두 부정선거였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난 9월 말 중앙선관위가 그들의 과거 모든 선거 자료들을 보관해오던 전산 서버들을 우리 애국 국민들의 밤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악청사에서 과천본사로 강제로 옮겼습니다. 이때 지난 과거의 모든 선거 전산 자료들까지도 증거인멸하였을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저들이 계속 집권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모든 선거는 저희들이 지난번 영상들에서 강조했듯이 그 부정의 원천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이른바 주민등록 자동 발급 시스템에서 그 모든 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앞으로는 오른쪽 하단에 분홍 글씨로 표시한 무작위로 자동된 선거는 주민등록번호 숫자리 6개에 의해 모든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령 투표자, 유령 주민등록증, 유령 여권 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그 유령 신분증과 유령 여권들을 발급받아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 여러 나라로 여행하고 다닌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이렇듯 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 더 발전되고 그 증거조차 찾을 수 없는 부정선거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 새롭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이라는 자동 주민등록 발급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들은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인조하고 또 그것을 선거에 악용할 것입니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하나마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선거는 자동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숫자리 6개에 의해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 부정의 흔적도 증거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시적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식 사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HMM의 나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충격적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드론 엔진이 현재 이란제 샤이드 136 계열 드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샤이드 136은 이란이 현재는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는 대규모로 사용되면서 전체 제목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4일 오후 3시 22분 드론 2기가 HMM 나무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드론 1차 자체 통일에서 외판에 중립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충격으로 기관시에서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선원
24명은 기록 때문에 나섰고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경 기준에 사고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했던 이유는 구역 지점이 조금만 더 아래였어도 딱 시원하게 쳤던 것처럼 보입니다. 대형 상공 특성상 기관실과 주요 구역이 손상되면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당장 지금 손상을 입은 것만 해도 큰 피해가 발생해서 수리를 하는데도 최소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 석방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인데요. 현재 정부도 추가 분석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다만 대응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홀로모지역 일대에 아직도 우리 선박 26척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언제든 추가 압박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외교부에서는 강경 군사 대응보다는 강한 항의, 피해 보상 요구, 재발 방지 압박 등의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한국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사까지 공개적으로 내비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아야겠지만요. 한국도 무엇인가 대응을 위한 시점을 보여주겠습니다. 또 소식이 더 들리는 영상 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나온 정부의 나무 피격 관련 1차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이겼습니다. 이재명 청와대는 한술 더 떠 선박 과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피격이 확인되자 공격 주체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이란 국영TV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린 놈이 자백을 하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이상의 비행체라고 합니다.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이 정권은 이란에 돈까지 갖다 바쳤습니다. 그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은 가짜 뉴스까지 듣고 와서 이스라엘 공격을 입혔다 싶습니다. 160명 우리 선원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이 마당에 밤 12시에 부동산 SNS만 올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1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대체 이 사람 뭡니까? 거짓으로 감정의 능력을 주장하는 사탄들 2016년에서 2024년까지 합법의 감염 속에 국가의 증폭 4단계 2024년에서 내란 프로그램으로 전국적 문을 완성해와 1단계 1990년대에서 숙주를 찾아 부지를 장악하라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의 25세 이상의 가족 인생을
거짓으로 감싸는 목표는 교회의 안된 의식을 허물고 거짓 성공으로 대중들을 승복하여 우리들의 의식을 바꾸고 정부 정복을 하며 내란을 이어서는 촛불을 일으켰습니다. 7월 다른 일생이 2002년 월드컵으로 본인을 견디신 힘으로서 표현한 표순 비상 교통사고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청소년과 대중에게 방문 침묵 사상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 마니페스토 2008년 출범 이후에 MBC 뉴스처럼 부족한 공격들 합법의 단어를 국가의 단어를 규제하고 목표는 사회를 헌법 지원, 헌법 판단, 사기적으로 그래서 청와대, 헌법재판, 법학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 기업 강화와 정책 정권의 체제 수호자가 결정적으로 2018년 초 헌법 시스템을 파생하게 새로운 체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또한 일종적 법적인 정치가 대한민국 안전과 정치를 엄청난 체제 개혁을 활성화 완벽한 무효화를